수민아, 그 여자들이 널 무시할 때 난 정말 화가 났어. 사장님, 괜찮아요. 전 이런 일에 익숙해졌어요. 아가씨, 우리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군지 말이에요. 그 순간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수민이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2세 박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간 지켜본 한 아르바이트생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카페는 고급 상권 한복판에 있어서 평소 재벌가 자제분들이나 부유층 부인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저희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8세 이수민이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 아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데 안타깝게도 늘 고객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처음엔 그저 불쌍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국어를 너무 잘하고 매너나 품격이 남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 아이의 진짜 정체가 이럴 줄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수민이를 처음 본 건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온 수민이는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니트의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지원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이력서를 보니 고아원에서 자랐고 현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은 장학금으로 졸업했고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죠. 커피 만드는 일 해본 적 있어요. 네, 다른 카페에서 1년 정도 일했었어요. 라떼아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켜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손님 응대는 물론이고 커피 실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외국인 손님이 와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수민아, 외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고아원에서 자랄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카페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강남 일대의 재벌가 며느리들과 부유층 부인들이 주로 오는데 이들이 수민이를 정말 못되게 대했어요. 처음 위기는 수민이가 일한 지 일주일 만에 터졌어요. 평소 거만하기로 유명한 김 부인이라는 분이 와서는 갑자기 수민이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알바. 이게 뭐야? 내가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만들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너 같은 알바생이 뭘 알겠어. 고아원에서 자란 애가 예의를 제대로 배웠을 리가 없지. 그 순간 수민이의 얼굴이 싹 굳었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 부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 원래 이래.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사장님, 이런 애 왜 뽑으셨어요? 제가 참다 못해 나섰죠.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했으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개인적인 출신 성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사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 손님한테 대드는 거야?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서 수민이가 제 앞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커피값은 받지 않을게요. 김 부인은 그제서야 만족한 듯 코웃음을 치며 나갔어요. 손님이 나간 후 수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전 이런 일에 익숙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착한 아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수민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수민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김 부인과 친한 박 부인, 이 부인까지 무리를 지어서 저희 카페에 왔어요. 이들은 아예 작정하고 수민이를 괴롭히려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 고아원 출신 알바생이야? 맞네. 김 언니가 얘기한 그 애. 어머, 근데 생긴 건 괜찮네. 성형한 거 아니야? 세 사람이 수민이 앞에서 대놓고 수근거렸어요. 수민이는 주문을 받으려고 다가갔지만
이들은 더욱 심하게 나왔어요. 야, 알바생. 우리가 뭘 시킬지 맞춰봐. 고아원에서 자란 애도 눈치는 있을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주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 말투 좀 봐. 교육은 어떻게 받은 거야? 고아원에서도 예의는 가르치잖아. 박 부인이 더욱 악랄하게 나왔어요. 야, 내가 여기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우리가 한 번 쇼핑하는 돈도 안 될걸?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확실하다고 해야지. 우리 구두 한 켤레가 내 월급보다 비쌀 거야. 이 부인도 가세했어요. 그러게. 우리는 한 달에 용돈만 수천만 원 쓰는데 넌 그 돈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 거야? 수민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야, 너 진짜 답답하다. 우리가 내 처지를 걱정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뻣뻣해? 고아원에서 인성교육을 잘못 받았나? 그때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손님들 주문하실 거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저희는 장사를 해야 하거든요. 뭐? 사장이 손님한테 나가라고. 진짜 이런 카페 처음이야. 저희 직원을 모독하시는 손님은 받을 수 없어요. 세 부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박 부인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죠. 좋아, 기억해둬. 우리가 누군지 알면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손님들이 나간 후 수민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미안해요. 저 때문에 손님들을 잃었네요. 무슨 소리니? 저런 손님들은 없어도 돼. 넌 정말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수민이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수민이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수민이가 사는 원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사기를 쳤어요. 2억 원짜리 전세금을 들고 도망간 거였어요. 수민이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죠. 다음 날 아침 수민이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카페에 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민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들고 왔어? 사장님, 집주인이 도망갔어요. 전세금을 다 가지고 말이에요. 뭐라고? 그럼 지금 잠잘 곳이 없다는 거야. 네, 어젯밤에 고시원을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 10년간 모은 돈이 전부 전세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였어요. 수민아, 일단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어.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자. 아니에요, 사장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전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 해결한다고. 지금 잠잘 곳도 없는데 그때 마침 단골 손님 중 하나인 유부인이 들어왔어요. 유부인은 다른 부인들과 달리 착한 분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유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그럼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네. 유부인이 수민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수민아, 우리 집 게스트룸에서 당분간 지내지 않을래? 우리 딸이 유학 가서 방이 비어 있거든.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빈 방인데 뭐. 그리고 우리 딸 과외 선생님도 필요했거든. 내가 언어를 잘한다니까 딸이 방학 때 오면 가르쳐줘. 수민이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때도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 달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부인 집에서 지내던 수민이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이름은 강민우였고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수민이가 커피를 내려주는데 민우 씨가 계속 수민이를 쳐다봤어요. 실례지만 혹시 시간 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수민이가 당황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호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서 말이에요. 혼자 서울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민우 씨는 그 후로도 매일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수민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수민이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2달 후 둘은 연인이 되었어요. 민우 씨는 수민이를 정말 소중히 대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예쁜 옷도 사주고 무엇보다 수민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줬어요. 수민아,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너만 중요해.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그 악랄한 박 부인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민우 씨가 따라 들어온 거였어요. 민우야,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카페야. 저게 그 고아원 출신 알바생이고. 수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우 씨가 박 부인을 보며 말했어요. 이모, 정말 여기 그 카페인 거지? 응, 저 애가 너를 꼬셨다며? 정말 뻔뻔하지 않니? 민우 씨가 수민이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수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우 씨, 이게 무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박 부인의 조카예요. 이모가 부탁해서 당신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 순간 수민이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뭐라고요? 처음엔 그냥 장난삼아 시작했어요. 고아원 출신 알바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근데 생각보다 순진하더라고요. 박 부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거야? 내 말이 맞았지? 이런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민우 씨가 수민이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수민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급히 달려가서 수민이를 부축했어요. 수민아,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수민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생전 처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수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항상 멍한 표정이었어요. 일할 때도 실수가 잦았고 손님들 앞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더 심각한 건 박부인과 그 일당들이 이 일을 소재로 수민이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일주일 후 박부인이 김부인, 이부인과 함께 다시 왔어요. 어머, 여기 그 유명한 애가 있네? 재벌가 남자한테 차인 그 알바생? 맞아. 500만 원 받고 헤어진 그 애. 어머나, 그 정도면 꽤 비싸게 받은 거네. 고아원 출신치고는. 세 사람이 수민이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했어요.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야, 알바생. 우리 말 안 들려? 인사는 해야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남자를 잘못 꼬신 게 죄송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재벌가 남자한테 달라붙으려고 했잖아. 이부인이 더욱 심하게 나왔어요. 야, 너 같은 애들은 원래 이런 거야? 돈 많은 남자만 보면 달라붙으려고 하지? 고아원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수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죠. 울긴 뭘 울어? 자업자득이잖아. 애초에 내 주제를 알았어야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라뇨? 한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부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권리?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남편들이 이 동네 건물반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카페 같은 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때였어요. 수민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눈에 다른 빛이 보였어요. 그만하세요. 뭐라고? 그만하시라고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떨리긴 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어머, 알바생이 반항하네? 500만 원 받고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 순간 수민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 해야겠어요. 뭐? 누구한테 전화해? 경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수민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네, 지금 좀 바쁘신가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박부인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수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강남구 5 카페요. 네, 여기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자 박부인이 비웃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고아원 원장? 하지만 수민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10분 후 카페 앞에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섰어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는데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 남자가 카페로 들어오더니 수민이를 보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부인들이 당황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저기요, 당신 누구세요? 그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최대 그룹인 신성그룹 비서실장 차민석입니다. 신성그룹? 박부인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신성그룹이면 국내 재벌 순위 3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수민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차 비서실장이 박부인들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분들이 우리 아가씨에게 무례를 범한 분들입니까? 우리 아가씨? 김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수민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소개할게요. 저는 신성그룹 회장의 외동딸 신수민입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박부인들의 입이 벌어진 채로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신성그룹 3대 후계자죠. 정확히는 신성그룹 차기 회장입니다. 이 부인이 비틀거렸어요. 그럴 리가. 그럼 왜 여기서 알바를? 수민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버지께 부탁드린 거예요.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었거든요. 특히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차 비서실장이 덧붙였어요.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2년간 사회 경험을 쌓는 동안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진짜 현실을 경험해보라고 하시면서요. 박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수민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들을 녹음해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모욕하신 것, 500만 원짜리 위로금 이야기, 그리고 방금 전 하신 말들까지 전부 다요. 박부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희가 정말 몰라서. 몰라서요? 그럼 모르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김 부인이 급히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2년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히시고서? 이 부인도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차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가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회장님께 보고 드릴까요? 수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비서실장님, 이분들 남편분들 회사가 어디인지 조사해주세요. 이미 조사했습니다. 박 부인의 남편은 중견건설회사 대표, 김 부인의 남편은 중소제조업체 사장, 이 부인의 남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모두 저희 그룹과 거래가 있는 회사들이네요. 세 부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가씨, 제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강민우였어요. 차 비서실장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차 비서실장님? 여기 왜? 차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 대리님,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민우 씨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 강민우 대리님도 오셨네요. 마침 잘 됐어요. 민우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수민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차 비서실장님이 여기 왜? 강 대리님도 모르셨군요. 저희 아가씨의 정체를. 차 비서실장의 말에 민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가씨라뇨? 수민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민우 대리님,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신성그룹 회장의 딸, 신수민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상사죠. 민우 씨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어요. 뭐라고요? 그럼 당신이 그 전설에 네,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업무 보고할 때마다 언급하던 그 회장님의 딸이에요. 박 부인이 급히 민우 씨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내가 아는 사이라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민우 씨는 이미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이모, 저는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다고요. 수민이가 민우 씨를 보며 말했어요. 강 대리님, 그때 500만 원 기억나세요? 위로금이라고 주셨던 그 돈? 수민 씨. 아니, 아가씨. 저는 정말 전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런 돈이 필요 없거든요. 수민이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그때 민우 씨가 준 500만 원이었어요. 이 돈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쳐서요. 차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강 대리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는 아가씨에게 접근하는 모든 남성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우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박 부인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놀릴 생각이었죠? 민우 씨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민이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말이에요.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네요.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란 없다는 걸. 모든 게 계산이고 이용이라는 걸. 그때 카페 밖에서 또 다른 차들이 멈춰섰어요. 검은색 벤츠 세대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차 비서실장이 설명했어요. 저희 법무팀과 조사팀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법무팀장이 박 부인들에게 다가왔어요. 박 여사님, 김 여사님, 이 여사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년간 저희 회장님 따님께 모독과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명예훼손과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조사팀장이 덧붙였어요. 또한 세 분 남편분들의 회사가 저희 그룹과 맺은 계약들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수민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분들은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 부인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요? 수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면 뭐든지. 앞으로 1년간 매주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을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세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세요.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건 너무. 너무하다고요? 제가 2년 동안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 비서실장이 문서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이행각서입니다. 세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그리고 민우 씨에게도 말했어요. 강 대리님은 내일부터 지방 출장을 가시게 될 거예요. 2년간요. 2년간이요? 네, 저와 같은 기간이에요. 그곳에서 진짜 사회 경험을 쌓아보세요.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박 부인, 김 부인, 이 부인은 정말로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는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가기 전에 수민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강태리님, 부산에서 좋은 경험하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민이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뭘 그런 말을. 사장님께 제안이 있어요. 저희 그룹에서 카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총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대기업 임원이 되라는 제안이었거든요. 수민아, 그건 너무. 아니에요. 사장님은 자격이 충분해요. 2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사장님의 능력을 확인했거든요. 결국 저는 신성그룹의 카페 사업부 이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민이와는 진짜 친구가 되었죠. 몇 달 후 수민이에게 진짜 사랑이 찾아왔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수민이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좋아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번엔 진짜 같아요. 제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수민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악랄한 부인들도 변화했어요. 고아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마음이 바뀐 거였어요. 박 부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수민이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1년 후 수민이는 정식으로 신성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과 약혼도 했죠. 결혼식 날 수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이 있어서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어요. 수민아, 내가 원래 강한 아이였어. 난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아니에요. 사장님의 따뜻함이 저를 지켜줬어요. 결혼식에는 그 세 부인들도 왔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진심으로 수민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박 부인이 수민이에게 말했어요. 수민 씨,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를 변화시켜줘서 고마워. 수민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성장한 거죠. 지금 수민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신성그룹을 이끌면서도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특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카페 사업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에 3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죠. 민우 씨도 부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사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경제적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수민이는 2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람들의 본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죠. 때로는 힘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수민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있으시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글 달아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